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6월 25일) 금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김혜정입니다. 한태호 아나운서 대신해서 오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구름 사이로 볕이 내리쬐며 기온이 제법 오르겠습니다. 현재 원주 지역의 기온은 21도 보이고 있는데요. 한낮 기온은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한편 오늘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보이면서 공기는 탁하겠고요. 자외선 지수는 높겠습니다. 되도록 불필요한 외출은 피하시고 호흡기 관리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말인 내일은 흐린 가운데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 휴일에는 구름 많은 가운데 30도 안팎의 불볕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오는 7월 1일 승진 전보 인사를 앞두고 있는 횡성군이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인사와 관련된 설문조사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또 2021 아트 프리마켓 페스티벌이 놀러와요 축제 섬으로라는 주제로 열린다고 하는데 리포터 코너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또 이어서 금요일은 강원도 내 문화계 소식 챙겨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강원도 내 문화계 소식들 자세히 알아봅니다. 6월 25일 금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가 인수됐습니다. 강원도와 강원도개발공사는 어제 알펜시아 리조트 공개 매각 최종 입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낙찰 가격은 7,100억 원으로 강원도개발공사와 해당 기업은 실사와 계약 협상을 진행해 8월 31일까지 알펜시아 리조트 계약을 마무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가 17개월 만에 100을 돌파했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가 100보다 높을 경우 경제 상황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 심리가 낙관적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최근 소비자들이 앞으로의 경기가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면서 경기 회복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9월 말부터 강원도 내 대학의 대면 수업이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교육부는 어제 전 국민의 70%가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하는 9월 말부터 대학의 대면 수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 내 대학들은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2학기 단계적 대면 수업 확대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횡성군이 최근 투명한 인사를 내입해 다양하게 직원 의견을 수렴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경무부서에 대한 설문조사와 또 직위 공모제 도입이 좋은 예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 결과 어떻게 나왔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민일보 박창현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횡성군이 최근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경무부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설문조사였는지 먼저 개요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횡성군은 오늘 7월 1일자로 승진 전보 인사를 할 계획인데요. 이걸 앞두고 최근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경무부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경무부서 근무자에 대해서 좀 인사 우대라든가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활용해서 실시가 됐고요. 설문조사는 총 한 1,184명이 대상이었는데 이 중에 506명, 대략 한 43%가 참여했고요. 1인당 최대 3개의 담당 업무를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자, 설문조사 결과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이 경무부서 어떻게 좀 집계됐습니까? 예, 횡성군에는 담당 업무가 총 한 118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 118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경무부서는요, 허가 민원과 개발 허가 업무가 차지했습니다. 대략 전체 응답자의 88% 정도를 차지했고요. 개발 허가는 아시겠지만 각종 민간 개발 행위에 대해서 인허가 절차를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개발 허가 업무에 이어서 도시교통과의 교통지도, 그다음에 안전건설과의 안전총괄,
행복나눔복지과의 노인복지, 보건소, 감염병관리, 안전건설과의 토목 이런 순으로 경무부서라는 의견이 좀 높게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높은 비중을 차지한 부서에는 또 공통점이 있었다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예, 앞서 말씀드린 이런 부서들에 좀 보면요. 아무래도 지역 주민의 좀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민원부서라는 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만큼 그 공무원들이 좀 민원인과 좀 직접 접촉하는 인허가 업무나 고질 민원 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담감을 갖고 있다. 이런 것이 좀 이번 조사 결과에서 나온 것이고요. 또 하나 그 이번에 상위권에 있는 경무부서의 좀 또 다른 특징을 보니까요. 코로나19 방역에 관련된 부서들이 좀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그 재난대책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안전총괄 담당이라든가 보건소의 감염병 관리 업무가 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그러면은 허가 민원이라든가 개발 허가 업무는 좀 공무원들이 기피하는 그런 업무 중에도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경무부서는 결코 좀 기피부서로도 통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한편 횡성구는 이 전문직위 전문관 제도를 역대 처음으로 또 도입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이게 먼저 어떤 제도인지 알아볼까요? 예, 행성군이 이번에 처음 도입한 제도인데요. 전문직위 전문관 제도. 쉽게 얘기하면 직위공모입니다. 이 직위공모를 역대 처음으로 이번 7월 2일자 승진 정보인사에 좀 반영할 예정이어서 지역사회에 좀 관심이 좀 쏠리고 있는데요. 직위공모는 그 전문성이라든가 장기 근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전 신청을 받아서 발령을 내는 제도입니다. 공직사회의 업무 좀 효율성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좀 능력 발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요. 적성에 맞는 보직을 임용하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입니다. 직급별로 보면 한 6급에서 한 8급까지 다양합니다. 행성군이 그 사전에 좀 발표한 직위공모 업무를 좀 보니까요. 총 11개 업무입니다. 공무원 노조와의 좀 임금 협상을 담당하는 노사관리라든가 을지연습 같은 민방위 업무를 담당하는 비상계획, 그다음에 통합조사, 장사 업무, 아동학대 전담이 좀 있고요. 또 그 전문성이라든가 지속적인 업무 관리가 좀 필요한 기업 유치, 그다음에 관광 마케팅, 도시재생 업무, 그다음에 상수도 간망 관리가 좀 포함이 됐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렸던 그 경무부서로 꼽혔던 교통지도라든가 감염병 대응도 이번 직위공모가 실시가 됩니다. 그런데 실제 이번 그 직위공모를 신청한 그 행성군 공무원은요, 이번 11개 업무 중에서 도시재생과 상수도 관망관리, 장사 업무 등 좀 상기 업무만 신청서가 접수가 돼서요. 일단 이런 업무에 대해서만 7월 1일자 인사에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은 뭐 공무원 노조의 임금 협상을 담당하는 노사 관리라든가 을지연습 같은 민방위 업무는 이것 또한 기피하는 업종이라고 볼 수가 있지 않을까요? 많이. 아무래도 이쪽은 전문성을 또 요하는 좀 업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전문성 업무가 좀 필요하긴 한데 이게 좀 아직도 담당 공무원들로부터는 좀 깊이 되고 있는 상황이군요. 자, 그렇다면 이 제도가 도입되면 어떤 점들이 좀 달라질까요? 네, 행정부는 일단 이들 그 전문 직위에 대해서는요, 최소 3년간 해당 업무 근무를 보장할 계획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년 이내 다른 자리로 전부하지 않는다라는 건데요. 그 일단 2년 초과 근무 경력에 대해서는 인사상 가산점을 좀 부여할 거고요. 재정적으로도 매달 수당을 지급하는데요. 예를 들면 첫 해 같은 경우는 7만 원을 시작으로 2년 내지 3년 미만인 경우는 월 15만 원, 3년에서 4년 미만은 월 25만 원, 4년 이상일 경우 직위공모를 수행할 경우 매달 한 40만 원 정도의 그 인센티브 혜택을 수당을 지급할 것 예정입니다. 네. 뭐 전문직위 전문관 제도 지금 처음이니까 뭐 큰 반응은 없습니다만은 이 전문직위 전문관 제도가 좀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가져보고요. 자, 횡성군이 오늘쯤 직위 공모와 경무부서 결과 등을 토대로 7월 1일자 조직 개편 또 전보 인사를 낸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조직 개편은 언제쯤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 행성군의 그 조직 개편은요, 최근 군의회에서 행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그 일부 개정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최종이 확정됐습니다. 이번 확정된 걸 보면 행성군 공무원 정원도요, 한 37명 정도 증원이 돼서 총 668명으로 조정이 됐고요. 이번 조직 개편안을 보면은 미래전략 관광과와 재난안전과, 건강증진과 등 3개과 8개 담당 업무가 신설되는 방안이 담겼고요. 특히 좀 주목되는 거는 이 관광 업무를 전략 사업으로 분류한 게 좀 눈에 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행성군 보건소가요. 현행 5급 부서였는데 4급 소장으로 좀 격상이 되면서요. 보건 운영과와 건강 증진과로 2개과로 좀 증가가 됐고요. 특히 보건소장은 그 다음 달 중 7월 중 공모를 통해서 선발될 예정입니다. 이 같은 좀 조직 개편안이 반영된 지금 7월 1일자 인사는요. 한 오늘 정도에 한 300여 명 선으로 좀 발령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횡성군이 최근 투명한 인사를 위해서 다양하게 직원 의견을 수렴한 소식, 강원도민일보 박창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듣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2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치악예술관 일대에서 아트 프리마켓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이 공연 예술과 마켓이 결합된 이색 축제라고 하는데 어떤 소식인지 윤지혜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트 프리마켓 페스티벌 벌써 올해가 6번째, 6년째 행사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공연과 마켓이 결합된 아트 프리마켓 페스티벌 시즌 6이 오늘부터 27일까지 3일간 치악예술관 일대에서 펼쳐집니다. 지역의 공연예술계 활성화와 또 시민들과 다양한 즐거움을 나누고자 2016년부터 6년째 이어오고 있는데요. 처음에 축제를 기획하게 되는 계기는 명륜동에 있는 치악예술관 주변 공간을 활용해보자는 생각에서 시작됐습니다. 건물 밖 계단과 통로, 또 화단과 주차장을 활용해서 조명과 설치물 등을 통해 도심 속 일상 공간을 이색적인 축제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올해에는 축제 컨셉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프리마켓이라는 이름으로 아기자기한 수공예품을 많이 선보였는데 올해에는 이를 아트마켓으로 확장했습니다. 자신의 작품을 통해서 지역의 예술인, 미술인들이 시민들에게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가고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원주문화재단 문예진흥팀 김동찬 담당자에게 들어봤습니다. 저희 아트 프리마켓 페스티벌은 이제 종합예술축제라는 컨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작년이랑 올해가 조금 바뀐 부분은 저희가 이제 프리마켓이라는 이제 생활 공예 부분을 빼고 약간 이제 아트마켓의 성격을 강화해서 올해는 이제 아트 페어를 저희가 추가 진행을 한 게 작년과는 좀 다른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아트 페어, 그다음에 인디 공연, 그다음에 이제 연계해서 이제 시민 참여 전시, 오페라 공연까지 아우르는 종합예술축제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야외 공간에서는 이제 인디밴드 공연들을 이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공연장에서 오페라 공연 돈조반디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치악예술관 지하 1층에서는 아트페어랑 시민 기획 전시 자라다가 진행됩니다. 네. 그렇다면 아트 페어에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도 궁금하나요? 네, 이 아트 페어는 미술 작품을 사고 파는 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큐레이터를 선정해서 아트 프리마켓 페스티벌의 성격에 맞는 작가와 또 미술 작품들을 모았습니다. 80여 점의 작품이 준비되어 있고 원주와 다른 지역 작가 10명을 선정을 했는데요. 출품한 작품의 장르가 다양한데 회화나 조소, 키넥틱 아트 등 다양하고 새로운 미술 작품들을 많이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올해의 주제는 놀러와요 축제의 섬으로인데요. 주제에 맞춰서 각각 특색 있는 공간을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예술의 섬으로 디자인하고 또 공간에 알맞은 콘텐츠들을 배치했습니다. 치악예술관 일대 유휴 공간에 MZ세대를 겨냥한 인디밴드 공연과 또 지역의 신진, 청년 작가와 타 지역 작가들이 서로 교류하면서 자신의 작품을 소개하고 또 판매할 수 있는 소규모 아트페어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축제를 기획할 때 동선을 짜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고 하는데요. 야외에는 공연과 아트마켓을 열고 또 치앙예술관 실내 전시실에는 체험 프로그램과 전시, 오페라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전시를 몇 가지 소개해드리면 먼저 시민들과 지역의 작가가 함께 만드는 시민참여 기획전시, 글과 사진전 잘하다가 3일 동안 열리고 또 27일 일요일에는 오페라 공연이 있습니다. 치앙예술관 공연장에서 서울 오페라 앙상블의 오페라 공연 돈 조반니가 열려서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을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소개해주고 싶은 프로그램에 대해서 문화재단 김동찬 담당자에게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민기획전시 잘하다에서는 토요일과 일요일 날 찾아오시는 이제 시민분들 대상으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족 단위나 연인 단위 분들이 오시면은 각자만의 굿즈 아이템 같은 것들을 직접 만들어서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체험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좀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릴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다들 조금 지쳐 계시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런 종합예술축제를 통해서 시민들이 좀 더 마음속에 있던 우울감들을 좀 탈피하셨으면 좋겠고, 인디 공연이나 오페라 공연들을 통해서 조금 약간 문화 향유도 하시고, 올해 이제 재단에서 처음으로 아트 페어를 진행하니까, 이제 지역에 숨어 계시던 그런 콜렉터 분들도 나오셔가지고, 약간 다양한 작품들과 다양한 체험들 같이 이렇게 겪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아트 프리마켓 페스티벌 모레 일요일까지 열린다고 하니까 주말을 맞아서 기분 전환하고 싶은 분들 함께 동참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공연은 오늘 오후 5시부터 시작됩니다. 페스티벌을 방문한 관람객들이 예술 섬을 여행한다는 기분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을 했는데요. 또 아트페어를 통해서는 지역 주민들에게 새로운 미술 작품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합니다.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시민들에게 폭넓은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축제입니다. 아트 프리마켓을 통해서 위축된 지역의 문화예술 활동이 다시금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치앙예술관 일대에서 아트 프리마켓 페스티벌이 열린다는 소식 윤지혜 리포터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금요일 이 시간에는 한 주간 지역 문화계 소식들 챙겨보고 있습니다. 김한 리포터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원주의 자랑이라고 할 수가 있는 박경리 작가 독서 챌린지 행사가 오늘 열린다고요? 네, 박경리 작가 독서 챌린지가 토지문화재단의 주최로 열립니다. 이 챌린지는 박경리 작가의 작품을 읽고 SNS에 감상평을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오는 30일까지 신청을 받고 일기생을 선착순으로 40명을 뽑는다고 합니다. 10개월 동안 박경리 작가의 대표작인 대하소설 토지 20권을 읽는 과정과 장편소설 김약국의 딸들, 그 형제의 연인들, 우리들의 시간, 생명의 아픔을 5개월 동안 읽는 과정으로 나눠서 20명씩 참여하게 됩니다. 챌린지 참가자들은 박경리 작가의 작품을 읽고 매주 1회씩 감상평을 올리게 되는데요. 개인 SNS에 감상평을 올리게 되면 수료증과 기념품이 증정된다고 합니다. 원주를 대표하는 작가인 박경리 작가의 작품을 같이 읽고 감상평을 나누고 연구하면서 박경리 작가를 기억하는 의미 있는 챌린지가 될 것 같습니다. 신청은 토지문화재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챌린지 포스터에 QR코드로 접속해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원주 공연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 오페라 돈주 반니를 공연한다고요? 네, 원주문화재단에서 6월 27일 오후 7시에 치앙예술관에서 서울 오페라 앙상블과 함께 모차르트 걸작 오페라 돈조반니 공연을 진행합니다. 공연료는 2만 원이고요. 원주 시민은 50%의 할인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이번 공연은 한국문화예술회관에서 주최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의 하나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 사업은 문예회관 활성화와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진행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진행하는 공연은 기존 돈조반니와는 조금 다른데요.
바로크 스타일의 오리지널 음악에 충실하면서 아시아의 가상의 항구 도시에서 벌어지는 권력의 가불관계 속에 사람 냄새 나는 이야기로 현대적으로 해석해서 인간 심성의 근원을 파헤치는 오페라로 기획된 작품이라고 합니다. 또 언택트 공연의 가능성을 대비했었기 때문에 영상적인 부분에도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하는데요. 평소에 오페라 공연을 접하기 어려운 관객들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오페라의 정수와 교감을 꾀하는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원주문화재단 전영철 대표이사는 아직은 조심스러운 시기인 만큼 공연장을 찾는 관객들과 공연자, 스태프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공연을 준비하겠다며 시민이 일상의 예술을 함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오랜만에 공연이라 많이들 기대가 클 것 같고요. 자, 원주 혁신도시에서 이 버스킹 공연도 진행하고 있다고요? 네, 원주시는 오늘입니다. 25일 정오와 26일 오후 2시 행복장터 앞 분수대에서 버스킹 공연 원주 혁신의 살다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침체된 원주 혁신도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버스킹 공연이라고 하는데요. 뮤지컬 퍼포먼스, 마임, 마술쇼 등 평소 쉽게 접하지 못하는 장르들로 구성이 되어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문화혁신도시 조성사업의 하나로 추진하는 이 버스킹 공연은 이번 달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8월 달에 2회, 10월 달에 2회의 일정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7월부터는 혁신도시 내에 10개의 명소를 둘러보는 스탬프 투어도 함께 진행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주준환 혁신기업도시 과장은 혁신도시 소식지 명칭 공모에 당선된 원주 혁신에 살다 이름 그대로 원주 혁신도시에 좀 더 애정을 갖게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강원FC가 남아있는 경기를 원주에서 진행한다고 하는데 개최가 확정된 겁니까? 네, 강원FC K4 리그의 마지막 홈 경기를 원주에서 진행하기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강원FC는 올해 젊은 선수들의 성장과 경기력의 향상을 위해서 강원FC B라는 이름을 달고 K4 리그에 참가했었는데요. 9월 4일에 시흥시민축구단과의 경기를 시작으로 9월 19일, 9월 25일, 10월 31일, 11월 6일 총 5경기를 원주 종합운동장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축구 경기뿐 아니라 대규모 문화 및 체육대회를 유치하며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원주 종합운동장은 2016년까지 강원FC의 K리그 홈경기를 진행했었고요. 이후엔 R리그와 훈련구장으로도 사용할 만큼 경기장으로서의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경기장에서 수준 높은 프로들의 경기까지 관람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수많은 축구 팬들에게도 희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영표 대표이사는 K4 리그를 통해 강원FC 어린 선수들의 기량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라며 경기 개최에 도움을 주신 관계자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좋은 경기로 원주 시민들을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네, 강원FC의 경기를 원주에서 관람할 수 있다는 소식까지 김한 리포터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6월 25일 금요일에 전해드린 KBS 원주 방송국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듣기는 유튜브 원주 KBS 라디오 채널을 통해서 이용 가능하고요. KBS 원주 방송국은 표준 FM 97.1MHz로 청취하고 있습니다. 조정석의 아로하 들으시면서 금요일 아침 힘차게 출발해 보시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